서울의 심장부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가 열리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는 미래를 향한 인류의 열망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수천 명의 눈이 무대 중앙에 선 한 남자에게 쏠려 있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총수 강지훈. 그는 시대의 아이콘이자 기술 제국의 황제였다. 짙은 회색의 맞춤 정장은 그의 단단한 체격과 차가운 카리스마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날카로운 턱선과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은 그 누구도 쉽게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위압감을 풍겼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거대한 홀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넥서스 이노베이션이 어떻게 자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의 비전은 좌중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그의 모든 말 한마디, 손짓 하나하나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성공에 익숙했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였다. 하지만 그의 얼음 같은 외면 아래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같은 시각 강당의 뒤편, 화려한 조명과 환호성에서 한 발짝 비켜난 자리에 한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주변의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수수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으로 유독 눈에 띄었다. 그녀의 손에는 직접 개발한 AI 프로젝트 키메라의 제안서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컨퍼런스는 인생을 건 도박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투자를 유치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아이 한민준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5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침착한 아이는 주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작은 태블릿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복잡한 코딩 라인을 스크롤했다. 민주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은 혹은 그것을 뛰어넘는 천재였다. 서연은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다. 강지훈의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 서연은 마침내 기회를 포착했다. 저명한 벤처 캐피털리스트 중 한 명이 잠시 휴식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을 본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민준에게 잠시만 얌전히 기다려달라고 속삭였다. 아이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인파를 헤치며 목표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바로 그 순간 민준의 시선이 태블릿에서 무대 위 거대한 스크린으로 옮겨갔다. 스크린에는 강지훈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었다. 아이의 검은 눈동자가 가늘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보아온 사진 속의 남자와 스크린 속의 남자를 비교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 속에 고이 간직된 유일한 단서, 민준의 작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데이터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논리 회로가 완성되자 아이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이 간절한 마음으로 명함을 건네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그 몇 분 사이에 민주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진 후였다. 그녀가 흥분과 희망에 부풀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아이가 있어야 할 곳은 텅 비어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이 공포에 질려 사방을 헤맸다. 민준아. 그녀의 외침은 컨퍼런스 홀의 웅장한 소음에 묻혀버렸다. 패닉에 빠진 그녀는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인파를 헤집기 시작했다. 민주는 혼란스러운 군중 속을 유유히 빠져나가고 있었다. 아이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마치 잘 짜인 알고리즘처럼 최단 경로를 찾아 움직였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무대 위 스크린 속의 남자였다. 아이는 보안 요원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기 위해 주변을 관찰했다. 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출입증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민주는 주저없이 다가가 출입증을 집어들고 자신의 옷 속에 숨겼다. 무대 뒤편은 복잡한 케이블과 장비들로 미로처럼 얽혀 있었다. 민주는 작은 몸을 이용해 어른들의 눈을 피해 움직였다. 마침내 무대로 통하는 마지막 관문에 다다랐을 때 한 경호원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꼬마야,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경호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주는 겁을 먹는 대신 천진난만한 얼굴로 반대편을 가리키며 외쳤다. 저기 불꽃이 튀어요. 경호원이 잠시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아이는 쏜살같이 그의 옆을 스쳐 무대 위로 달려나갔다. 강지훈은 자신의 연설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문장을 내뱉고 있었다. 미래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넥서스 이노베이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미래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장내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옆에 멈춰선 작은 인형을 비췄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강지훈은 수십 년간 단련해온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시선이 예상치 못한 침입자에게로 향했다. 작은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했다. 특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눈빛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그것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그 순간 아이가 작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그리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맑고 또렷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시간을 멈추게 했다. 강지훈은 거대한 스크린 속 자신의 이미지와 무대 위 작은 아이를 번갈아 보았다. 시간은 정지했고 오직 수천 개의 카메라 렌즈만이 이 비현실적인 순간을 담기 위해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마침내 인파를 뚫고 무대 앞으로 달려온 서연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이 5년 만에 마주한 남자, 그리고 그의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자신의 아들을 향해 고정되었다. 모든 것이 혼돈에 빠진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비극처럼 얽혔다. 컨퍼런스 홀의 시간은 멈췄지만 강지훈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의 뇌는 1초 만에 수백만 가지의 시나리오를 계산했다. 혼돈 속에서 그는 가장 효율적인 명령을 내렸다. 그의 눈짓 하나에 그림자처럼 대기하던 비서실장 박진우와 경호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인간 방패가 되어 무대 위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아우성을 차단했다. 순식간에 강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작은 아이 주위로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박진우의 침착한 목소리가 지훈의 귓가에 닿았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몸을 돌려 얼어붙은 들써 있는 한서연의 팔목을 붙잡았다. 그녀의 가녀린 팔이 그의 소나기 안에서 가늘게 떨렸다. 서연은 반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과 상황의 무게에 짓눌려 속수무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다른 한 팔로 아들 민준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아이는 놀랍게도 울지 않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자신을 이끄는 남자의 등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들은 미로 같은 무대 뒤편을 지나 VVIP 대기실로 안내되었다. 육중한 방음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지훈은 붙잡고 있던 서연의 팔을 놓았다. 그는 방 중앙에 서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인 양 그녀와 아이를 차갑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분노도 당황도 아닌 모든 감정이 거세된 순수한 분석의 시선이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통제하고 해결해야만 했다. 설명해. 지훈의 첫마디는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한서연은 민준을 더욱 꽉 껴안으며 그를 마주 보았다. 5년 전 안개처럼 사라졌던 남자.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하룻밤의 대가처럼 돈을 남겨두고 떠났던 남자. 그가 지금 모든 것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비웃음이 새어나왔다. 무엇을요? 강지훈 회장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녀의 도발적인 대답에도 지훈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서연에게서 아이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아이는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와 제 발로 섰다. 그리고는 겁먹은 기색 하나 없이 지훈에게로 한 걸음 다가왔다. 아저씨, 넥타이가 비뚤어졌어요. 민주는 작은 손가락으로 지훈의 넥타이를 가리켰다. 무대 위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인해 그의 넥타이가 살짝 비틀어져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지적하지 못할 사소한 흠을 5살짜리 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지적한 것이다. 강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아이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마치 매일 아침 아버지의 출근길을 배웅하는 아들처럼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어 넥타이를 바로잡았다. 그때 아이의 눈이 그의 손목시계에 머물렀다. 그 시계, 저도 알아요. 엄마 다이어리 속 사진에서 봤어요. 그 말에 지훈과 서연의 시선이 동시에 그의 손목으로 향했다. 5년 전 그날 밤에도 차고 있었던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품이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묘한 일치였다. 지훈은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 위로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겹쳐졌다. 비에 젖은 도시, 한적한 제즈바, 그리고 술잔 너머로 보이던 슬픈 눈빛의 여자. 그녀는 자신의 꿈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그녀의 열정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과 같았다. 지훈은 그녀의 지성과 연약함에 동시에 매료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유의가 아니었다. 적어도 그에게는 그랬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낯선 이에게서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하지만 한서연의 기억은 달랐다. 그녀에게 그는 절망의 끝에서 만난 짧은 위안이었다.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당하고 프로젝트를 통째로 빼앗긴 날,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그의 따뜻한 눈빛과 경청하는 태도는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잠시나마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대신 침대 옆 테이블에는 두툼한 돈 봉투와 짧은 메모만이 남아 있었다. 미안하다. 급한 일이 생겼다.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돈 봉투를 그대로 둔 채 호텔을 나섰다. 그의 동정이나 자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안고 홀로 버텨왔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아이는 그녀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희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아이를 키웠고 그 남자에 대한 것은 철저히 잊으려 했었다. 그러나 아이는 자랄수록 그를 닮아갔다. 과거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강지훈은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인 결론을 내렸다. DNA 검사를 하겠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아이와 당신은 내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 언론을 막고 상황을 정리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 그것은 그녀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서연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당신 마음대로 정하지 마.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 그녀의 저항은 예상했던 바였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큰 그림자가 그녀와 민준을 완전히 뒤덮었다. 당신 아들, 저 아이는 방금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를 아버지라고 불렀다. 이제 저 아이는 더 이상 당신만의 아들이 아니야. 이 스캔들의 중심이지. 당신이 아이를 보호하고 싶다면 내 제안을 따르는 게 좋을 거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상황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서연은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듯 차분한 눈으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했다. 좋아요, 검사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당신은 우리 모자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이 모든 소동에 대해 민준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말했다. 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디파이언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를 보고 결정하지. 그는 즉답을 피했다. 바로 그때 박진우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회장님, 차량과 검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언론은 저희 쪽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훈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놓인 조리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그 진실이 그들의 삶을 어디로 이끌고 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결과는 한 장의 종이 위에 건조한 숫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99.99%. 강지우는 넥서스 타워 최상층,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 숫자를 내려다보았다. 박진우 실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조용히 물러났다. 지훈은 혼자 남았다. 그는 기쁨도 안도도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지난 5년간 그의 삶을 지배해온 것은 오직 성공과 성장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제국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 아들이라는 존재가 공식적으로 편입되었다. 그의 첫 번째 대응은 가장 익숙하고 자신 있는 방식이었다. 그는 박진우를 호출의 지시를 내렸다. 마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CEO처럼 최고급 아파트를 하나 알아봐. 한서연 씨와 아이가 지낼 곳이다. 보안이 완벽해야 해.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목록으로 만들어. 장난감, 책, 옷, 교육 프로그램까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만.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애정의 표현 방식이자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돈과 자원으로 모든 결핍을 메우는 것. 며칠 후 한서연의 작고 낡은 아파트 앞에 거대한 배송 트럭들이 줄을 이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밝힌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집 안으로 옮겨졌다. 거실은 순식간에 값비싼 장난감과 아동복, 최첨단 교육기기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이 광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그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오만한 행위였다. 5년 전 그날 아침 침대맡에 놓여있던 돈 봉투의 기억이 떠올라.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 그녀는 곧바로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게 무슨 짓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필요한 것들을 보냈을 뿐이다. 필요한 거요? 이건 모욕이에요. 돈으로 우리를 사려는 건가요? 우리는 당신의 수집품이 아니에요. 당장 이 모든 걸 다시 가져가요. 그녀는 소리쳤다.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고 싶었을 뿐이다. 뭐가 문제지? 그들의 대화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처럼 엇갈렸다. 하지만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는 한민준의 반응은 달랐다. 아이는 값비싼 장난감 더미에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놓인 전문가용 로봇 조립 키트였다. 복잡한 부품과 회로도를 본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서연이 강지훈과 격렬한 통화를 하는 동안 민주는 이미 키트를 풀어 헤쳐 설명서를 탐독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적인 폭풍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앞의 지적인 도전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날 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잡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개인 단말기에 영상 통화 요청이 들어왔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코드였다. 최고 수준의 보안을 뚫고 들어온 침입에 박진우가 즉시 대응하려 했지만 지훈은 손짓으로 그를 막았다. 호기심이 동했기 때문이다. 그가 통화를 수락하자 화면에 한민준의 얼굴이 나타났다. 아이는 자신이 조립한 작은 로봇 팔을 이용해 통화 장치를 만든 것처럼 보였다. 안녕하세요, 강지훈 씨. 아이는 어른처럼 정중하게 인사했다. 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나를 어떻게 불렀지? 강지훈 씨요.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엔 좀 어색하니까요. 아이의 대답은 당돌하면서도 논리적이었다. 민주는 선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는 대신 로보키트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액추에이터의 토크 값이 왜 이론치와 계속 다르게 나올까요? 혹시 펌웨어에 버그가 있는 걸까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질문에 빠져들었다. 그는 CEO가 아닌 한 명의 엔지니어로서 아이와 기술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첫 번째 시도의 실패와 아들의 예상치 못한 접근에 자극받은 지우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스케줄표에 가족 시간이라는 항목을 추가했다. 마치 중요한 이사회처럼. 그는 헬리콥터 투어, 놀이공원 전체 대관,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로 이어지는 완벽한 하루를 기획했다. 그가 생각하는 최고의 것들로 채워진 하루라면 분명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은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이었다. 모든 것이 너무 인위적이고 딱딱했다. 헬리콥터 안에서 지우는 어색한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텅 빈 놀이공원에서 그는 아이에게 놀이기구의 작동 원리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하려 했었다. 서연은 과도한 사치에 불편함을 느꼈고 지우는 아버지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댔다. 그날의 유일한 성공은 계획에 없던 순간에 찾아왔다. 롤러코스터 앞에서 민준이 원심력에 대해 질문했을 때였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냅킨을 꺼내 그 위에 복잡한 수식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자신이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총수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는 그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아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한 남자가 되었다.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딱딱한 갑옷을 벗고 처음으로 아들과 눈을 맞추는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아주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어쩌면 그 역시 서투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날 이후 지훈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그는 수조 원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끄는 데는 능숙했지만 한 아이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며칠 뒤 그는 새로운 AI 알고리즘 개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냅킨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충동적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는 아빠의 지친 한숨 소리를 듣고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다. 왜 꼭 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다른 길로 돌아가면 더 재밌는 걸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가 그의 꽉 막힌 사고에 균열을 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깨달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돈이나 계획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자신의 일부를 나누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의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 낯선 미소가 번졌다. 그에게는 이제껏 다루어 본 그 어떤 프로젝트보다 더 복잡하고 중요한 과제가 생겼다. 바로 아빠 되기 프로젝트였다.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타워의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화려함과 과시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의 주인인 최태민 회장은 금빛으로 장식된 거대한 책상에 앉아 홀로그램 화면에 떠 있는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는 며칠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다. 최태민의 입가에는 경멸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세기의 스캔들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서연이라는 여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이미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한 상태였다. 학계에서 추방당한 비운의 천재, 현재는 무소속 개발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그녀가 인공지능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프로젝트, 키메라를 홀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태민은 강지훈을 증오했다. 언제나 자신보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의 오랜 목표였다. 그리고 한서연과 그녀의 기술은 그 목표를 위한 완벽한 도구처럼 보였다. 보호자 없는 기술은 주워 담는 사람이 임자였다. 그 여자 주변을 정리해. 최태민은 부하에게 간결하게 명령했다. 그의 첫 번째 움직임은 교활하고 은밀했다. 그는 한서연에게 직접 접근하는 대신 그녀가 접촉하던 모든 잠재적 투자자와 작은 기술 회사들의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갑작스럽게 서연을 향한 모든 문이 닫혔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던 회사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의사를 표해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었다. 외부의 위협이 그림자를 들이우는 동안 서연의 작은 아파트 안에서는 어색하지만 작은 변화에 싹이 트고 있었다. 강지훈은 지난번의 깨달음 이후 자신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값비싼 선물 대신 따뜻한 피자 한 판과 그가 풀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양자역학 문제를 들고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더 이상 CEO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을 맞추며 복잡한 물리 법칙에 대해 어린아이의 언어로 토론을 벌였다. 한서연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피자를 나누어 먹으며 토론에 열중하는 두 남자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지적 희열이 가득했고 강지훈의 얼굴에서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났다. 그 모습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경계심과 따뜻함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아주 조금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강지훈이 돌아간 깊은 밤, 민준을 재운 서연은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키메라 프로젝트에 몰두했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의 삐걱거리 미련이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녀의 노트북 화면이 순간적으로 깜박이며 외부 원격 접속 시도를 차단했다는 보안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그녀의 시스템을 해킹하려 하고 있었다. 그 생각과 동시에 현관문 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해킹 시도가 아니었다. 물리적인 침입이었다.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자고 있는 민준을 안아들고 침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무거운 서랍장을 문 앞으로 밀어 바리케이드를 쳤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속삭임처럼 흘러나왔다. 곧이어 거실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침입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복도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고 침입자들은 황급히 달아났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서연은 넋이 나간 채 아들을 끌어안고 침실 구석에서 떨고 있었다. 거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뒤집히고 부서졌지만 도둑 맞은 것은 없었다. 그들의 목표는 돈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연의 연구 자료와 컴퓨터를 노렸던 것이다. 그녀의 안전했던 작은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경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하고 있을 때 강지훈이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박진우 실장이 그녀의 집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보고를 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난장판이 된 아파트와 공포에 질린 서연, 그리고 엄마 다리에 매달려 용감한 척 애쓰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순식간에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다.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감히 자신의 아들과 여자를 위협한 자들을 향한 것이었다. 이제부터 이건 제안이 아니라 통보다. 강지우는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당신과 민준이는 당장 내가 마련한 안전가옥으로 옮긴다. 더 이상 당신의 독립심이나 자존심을 논할 때가 아니야. 이건 우리 아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를 지키려는 아버지의 절대적인 의무를 선언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부서진 집과 겁에 질린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고집만으로는 더 이상 아들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현실의 위협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패배의 인정이 아니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지훈의 경호팀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위태로운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이제 위험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마련한 안전가옥은 한서연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곳이었다. 그곳은 차가운 벙커가 아닌 넥서스 그룹이 소유한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펜트하우스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졌고 집안의 모든 것은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제어되었다. 완벽한 보안과 호화로운 편의시설을 갖춘 곳이었지만 서연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새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안전함과 동시에 자유를 박탈당한 듯한 모순적인 감정에 휩싸였다. 반면 한민주는 새로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아이는 집안 곳곳에 숨겨진 기술들을 발견하며 감탄을 연발했다. 마치 거대한 놀이터에 온 아이처럼. 그는 인공지능 비서와 대화를 나누고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이의 활기찬 모습은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그녀는 아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곳에 머물 이유가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강지우는 도착하자마자 펜트하우스의 방 하나를 완벽한 연구실로 탈바꿈시켰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연구소에서 직접 공수한 최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었다. 양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딥러닝을 위한 슈퍼컴퓨터 클러스터까지 서연이 평생 꿈꿔왔지만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그는 이것이 그녀의 프로젝트에 대한 존중의 표시라고 말했다. 서연은 처음에는 그의 방식에 거부감을 느꼈지만 자신의 연구를 계속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환경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와 협업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간 연구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오직 키메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알고리즘의 효율성, 보안 프로토콜의 취약점, 향후 개발 전략을 두고 두 천재는 치열하게 충돌했다. 강지우는 냉철한 전략가로서 프로젝트의 상업적 가치와 시장에서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한서연은 창조자로서 기술의 순수성과 핵심 철학을 방어했다. 그 지적인 격돌 속에서 그들은 서로의 진가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강지훈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기술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고, 그녀가 제시하는 복잡한 이론들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반대로 지훈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홀로 이토록 위대한 기술을 만들어낸 그녀의 천재성과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단순한 동정이나 책임감이 아닌 전문가로서의 순수한 존경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고립된 환경과 공동의 목표는 그들을 빠르게 가깝게 만들었다. 낮에는 치열하게 논쟁했지만 밤이 깊어지면 일에 대한 대화는 점차 사적인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커피와 피로에 취한 어느 날 밤, 서연은 문득 그에게 물었다.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넥서스를 이끌어요?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질문은 그의 단단한 갑옷에 작은 틈을 만들었다.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입을 열었다.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정상의 고독, 그리고 사실은 CEO가 아닌 평범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던 자신의 숨겨진 꿈에 대해서. 그의 예기치 못한 솔직함에 서연 역시 자신의 상처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훈은 5년 전 그날 밤 그녀의 눈에서 보았던 깊은 슬픔의 이유를 물었다. 그녀는 망설임 끝에 대학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믿었던 지도 교수와 동료들이 자신의 초기 연구를 훔치고 오히려 그녀를 학계에서 매장시켰던 끔찍한 배신의 기억.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세상을 불신하게 되었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서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조용한 고해성사가 되었다. 공유된 취약성은 그들 사이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그들은 냉혹한 CEO와 방어적인 미혼모라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연구실에서 일하는 동안 소파에서 잠이 든 민준을 발견했다. 서연이 담요를 가지러 간 사이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잠든 아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깊고 다정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서연의 심장을 둘러싸고 있던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서연은 처음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배달 음식을 시키는 대신 직접 장을 봐서 소박한 한식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연구실이 아닌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다. 민준이는 중간에서 제잘거리며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함을 풀어주었다. 수년간 최고의 요리사들이 만든 완벽한 음식만을 먹어온 지훈에게 그녀가 만든 평범한 된장찌개는 그 어떤 미슐랭 요리보다 더 깊은 위안을 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나란히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최태민이라는 외부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필요에 의해 시작된 관계는 이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애틋한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떤 폭풍이 닥쳐오든 이제는 함께 맞설 것이라고. 그들의 진정한 동맹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아침은 이제껏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강지우는 거실 카펫에 앉아 민준에게 체스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복잡한 비즈니스 전략을 설명할 때와 똑같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이트의 움직임과 비숍의 역할을 설명했다. 민준은 스펀지처럼 그의 말을 빨아들이며 어른도 예측하기 힘든 기발한 수를 두었다. 한서연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오랫동안 그려온 가족의 풍경 같았다. 위태롭게 시작된 그들의 관계가 마침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폭풍 전의 고요함에 불과했다. 같은 시각 에이펙스 타워에서 최태민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니터를 보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자 잘 조작된 데이터와 위조된 증거들이 익명의 제보라는 이름으로 언론사와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전송되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 조작 및 비자금 조성 혐의,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훈 회장이 있다는 것이었다. 최태민은 강지훈의 발목을 묶어둘 거대한 덫을 놓았다. 뉴스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넥서스 이노베이션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회사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강지훈은 순식간에 기업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위기의 중심으로 내몰렸다. 그는 펜트하우스를 떠나며 서연에게는 그저 작은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냉혹한 표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다시 얼음 같은 제국의 황제로 돌아가야 했다. 넥서스 타워의 컨트롤룸은 전쟁터와 같았다. 강지훈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법무팀에게는 모든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 홍보팀에게는 언론의 왜곡 보도를 막고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그의 냉철한 지휘 아래 혼란은 빠르게 수습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최태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공격이었다. 바로 그때 최태민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의 목표는 한서연이었다. 강지훈이 기업의 위기를 막기 위해 정신없이 바쁜 틈을 타 그는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는 서연이 과거에 활동했던 오래된 학술 포럼을 통해 그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발신자는 과학과 예술의 후원자라는 익명의 인물이었다. 메시지는 그녀의 천재성을 칭송하며 시작되었다. 세상이 당신 같은 인재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감성적인 문구로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악마의 제안을 내놓았다. 무제한의 연구 자금 지원, 세상의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최첨단 연구소 설립, 그리고 키메라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그것은 한서연이 평생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제안은 그녀가 과거에 겪었던 배신과 좌절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마치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본 것처럼 메시지는 교묘하게 강지훈을 탐욕스럽고 통제적인 사업가로 묘사했다. 결국에는 당신의 기술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는 독이 묻은 암시도 잊지 않았다. 메시지를 읽는 서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 과거의 상처가 소리 없이 아우성쳤다. 그녀는 강지훈의 보호 아래 있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았다. 안전하지만 결국 그의 통제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의 프로젝트는 이제 넥서스의 자산이 될 운명이었다. 그때 TV 화면에 강지훈의 얼굴이 나타났다. 비자금 스캔들에 휩싸인 그의 모습은 그녀가 혐오하던 다른 부패한 기업 총수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가 보여주었던 다정함은 모두 연기였을까?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의 프로젝트를 손에 넣기 위한 계산된 행동은 아니었을까? 5년 전 돈으로 그녀를 사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전과 자원이라는 더 큰 대가로 그녀를 사려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늦게 강지훈이 지친 모습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다. 그는 하루 종일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느라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상황이 잘 해결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그의 배려였지만 의심에 사로잡힌 그녀에게는 무언가를 숨기는 수상한 행동으로 비쳤다.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다시 세워지는 듯했다. 서연은 잠든 민준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괴로워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가? 늑대의 소굴에서 호랑이의 초대를 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와 두 개의 화면을 동시에 띄웠. 한쪽 화면에는 강지훈의 스캔들을 다루는 뉴스가, 다른 한쪽 화면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보낸 달콤한 제안이 떠 있었다. 그녀는 인생을 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최태민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한서연은 두 개의 화면이 뿜어내는 상반된 빛 속에서 고뇌했다. 한쪽은 그녀의 과거를 자극하는 달콤한 유혹이었고, 다른 한쪽은 그녀의 현재를 뒤흔드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이성은 그녀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내민 손을 잡으라고 속삭였다. 그것이 그녀의 꿈을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길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TV 화면 속에서 수많은 의혹에 둘러싸인 채 힘겹게 싸우고 있는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가 보여주었던 서투른 진심과 아들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이 그녀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그녀는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는 태블릿으로 별자리를 관찰하고 있었다. 민준아, 만약에 아주 힘센 아저씨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우리한테 아주 멋진 장난감성을 사준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지금 나쁜 아저씨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넌 누굴 도와주고 싶어? 그녀의 질문에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괴롭힘 당하는 아저씨요. 장난감 성은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이 그녀의 모든 의심과 불안을 꿰뚫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서연은 연구실로 돌아와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서 사태를 수습하고 있었다. 지금 만나야겠어요. 당신의 적이 보낸 선물을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의 말에 지우는 모든 회의를 중단하고 즉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그녀가 익명의 제안을 받고 흔들렸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그 제안을 미끼로 그를 시험하거나 떠나는 대신 그와 함께 싸우는 길을 선택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보낸 모든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지훈은 메시지를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최태민이 얼마나 교활하게 그녀의 상처를 파고들었는지
확인한 그의 눈에 분노가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 때문에 그녀까지 위험한 함정에 빠질 뻔했다는 사실에 자책감을 느꼈다. 미안해. 나 때문에. 그의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문제죠. 그러니 이제부터는 모든 걸 공유해줘요. 함께 싸우게 해줘요.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있던 마지막 불신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한 동거인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동맹이 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연구실은 순식간에 그들의 전쟁 지휘 본부로 변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 반격 계획을 세웠다. 강지호는 단순히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최태민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 전체를 추적하여 그의 제국을 뿌리부터 흔들 계획을 세웠다. 한서연의 역할은 훨씬 더 대담했다. 그녀는 최태민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키메라 프로젝트의 위장 버전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설계한 치명적인 독약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메인 서버에 설치되는 순간 활성화되어 그들의 모든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백도어를 열게 될 것이었다. 그것은 현대 기술 전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트로이의 목마였다. 어른들이 복잡한 전략을 짜는 동안 민주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다. 아이는 강지훈의 책상 위에 놓인 에이펙스 다이내믹스 관련 자료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다. 그는 어른들처럼 복잡한 해킹을 시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인터넷에 공개된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홍보 영상, 직원 인터뷰, 기술 포럼의 게시물까지 그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분석했다. 강지훈의 팀이 최태민의 비자금이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세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동안 서연은 익명의 후원자와 조심스러운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그의 제안에 넘어간 척하며 새로 지어줄 연구소의 기술 사양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이것은 그의 서버 아키텍처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최태민은 먹이가 덫에 걸려들었다고 확신하며 의심 없이 그녀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흘렸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민준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저씨, 이거 좀 보세요. 아이는 태블릿 화면에 에이펙스 다이내믹스의 데이터 센터 홍보 영상을 띄워놓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서버들 중 아이는 특정 냉각장치 모델을 가리켰다. 이 냉각장치요. 제가 얼마 전에 기술 게시판에서 봤는데 이 모델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있대요. 아직 패치도 안 나왔대요. 그 순간 연구실의 공기가 멈췄다. 서연과 지우는 충격에 휩싸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어른들이 소프트웨어와 금융 네트워크라는 거대한 숲에 집중하는 동안 아이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나무, 하드웨어의 물리적 취약점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에이펙스의 철벽 같은 보안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비밀 통로였다. 이제 서연의 트로이 목마는 적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통해 침투할 수 있게 되었다. 계획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연구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데이터 센터의 설계도와 냉각 장치의 기술 사양이 나란히 떠 있었다. 그들 세 사람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다가올 결전을 준비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칼을 겨누는 사냥꾼이었다. 서연은 최태민에게 프로젝트의 위장 버전을 전달하겠다는 마지막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한서연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누르자 키메라라는 이름의 디지털 판도라 상자가 최태민의 서버로 전송되었다.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녀와 강지우는 대형 스크린에 떠 있는 데이터 전송 그래프를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마침내 전송이 완료되고 파일이 적의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는 확인 메시지가 떴다. 그리고 몇 초 후 화면의 한 구석에 아주 작은 녹색 불이 깜박였다. 민준이 발견했던 냉각 장치의 취약점을 통해 그들의 트로이 목마가 성공적으로 백도어를 구축했다는 신호였다. 작전의 1단계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같은 시각 최태민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전설적인 키메라 프로젝트를 손에 넣었다. 그의 기술팀은 코드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독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프로젝트 분석에 착수했다. 하지만 그의 승리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가 터뜨린 강지훈의 금융 스캔들은 오히려 그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강지훈의 법무팀이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반박 자료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금융당국의 조사는 이제 정보의 최초 유출 경로를 추적하며 에이펙스와 연결된 유령 회사들을 향하고 있었다. 최태민의 완벽했던 계획이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다. 기술팀에서는 키메라 코드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법무팀에서는 조사의 포위망이 점점 더 좁혀오고 있다는 비상 경고를 보내왔다. 승리의 축배는 어느새 독이 든 성배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이 아니라 함정에 빠진 사냥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분노와 편집증적인 불안이 그의 이성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판을 뒤집을 마지막 카드가 필요했다. 그의 머릿속에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방법이 떠올랐다. 바로 한민준이었다. 펜트하우스의 보안은 철통 같았지만 아이는 외부 활동을 완전히 중단할 수는 없었다. 최태민은 민준이 일주일에 2번 영재들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전문적인 해결사 팀을 고용했다. 그들은 교육센터 근처에서 정교하게 조작된 교통사고를 일으켜 강지훈의 경호팀의 주의를 돌렸다. 단 몇 초간의 혼란, 그 짧은 틈을 타 그들은 연기처럼 나타나 민준을 납치하고 사라졌다. 그 비극적인 소식은 지휘본부에서 작은 승리를 자축하던 강지훈과 한서연에게 날아들었다. 박진우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흘러나왔다. 회장님, 도련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환희에 차 있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달랐다. 그의 슬픔과 공포는 즉각적으로 차갑고 정밀하며 치명적인 분노로 변환되었다. 곧이어 최태민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화면 속에서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겁에 질렸지만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주변 상황을 분석하려는 듯 눈을 빛내는 민준이 있었다. 최태민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게임이 아주 재미있게 됐어, 강지훈. 이제 규칙을 새로 정하지. 그는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오염되지 않은 완전한 키메라 프로젝트의 원본. 그리고 이번 금융 스캔들의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강지훈의 공식적인 사과와 회장직 사퇴. 제한 시간 안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 통화가 끊기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하지만 강지훈이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의 눈은 불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내가 반드시 민준이를 되찾아올게.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적의 심장을 뜯어내겠다는 무서운 맹세였다.
그의 말에 서연은 무너져 내리던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공포의 눈물은 마르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창조가 아닌 아들을 빼앗아간 악마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기로 맹세했다. 기업 간의 전쟁은 끝났다. 이제 이것은 하나이를 되찾기 위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처절한 사투였다. 강지호는 그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제국이 가진 모든 힘을 사용하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서연은 다시 자신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개발자가 아니었다. 그들이 심어놓은 백도어를 통해 에이펙스의 모든 기술을 아들을 찾는 무기로 바꾸는 디지털 전사였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적에게 이제 자비는 없었다. 작전 개시 시각은 자정이었다. 최태민이 제시한 협상 시한까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강지우는 전술 장비로 무장한 소수의 정예 경호팀과 함께 에이펙스 타워 아래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박진우 실장이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즈니스맨의 냉철함이 아닌 전사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지휘본부에서 한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다. 물리적 침투와 디지털 공격을 결합한 현대판성 공성전에 막이 올랐다. 서연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에이펙스 타워의 외부 보안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찾아낸 백도어를 통해 적의 신경망으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그녀의 코드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방화벽을 우회하고 탐지 시스템을 속였다. 화면 속에서 에이펙스의 엘리트 해커팀이 그녀의 침입을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방어벽을 세우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은 코드와 코드가 맞부딪히는 치열한 사이버 전쟁이었다. 그녀는 수십 개의 CCTV 화면을 가상의 루프 영상으로 대체하고 레이저 감지망의 전원을 순간적으로 차단했다. 단 30초의 창문. 지금이다. 서연의 목소리가 지훈의 인이어에 울려 퍼졌다. 지훈과 그의 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와이어를 이용해 칠흑 같은 빌딩의 외벽을 타고 올랐다. 서연이 무력화시킨 70층의 창문을 통해 그들은 소리 없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내부는 완벽한 어둠과 정적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향해 조용히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아들을 되찾겠다는 아버지의 분노가 실려 있었다. 전장은 두 곳에서 동시에 펼쳐졌다. 지훈의 팀이 한층 한층 위로 올라갈 때마다 서연은 그들 앞을 가로막는 모든 디지털 장벽을 파괴해야 했다. 전자 잠금 장치, 동작 감지 센서, 내부 CCTV. 그녀가 문 하나를 열면 지훈이 그 문을 통과했다. 최태민은 자신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그는 보안팀에게 침입자를 막으라고 소리쳤고 해커팀에게는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라고 윽박질렀다. 타워 내부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태민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그 혼돈의 중심에서 한민주는 조용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아이는 최태민이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어가고 있음을 간파했다. 그는 최태민이 신경 쓰지 않는 구석의 네트워크 허브를 발견했다.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에서 몰래 빼낸 작은 금속 조각을 이용해 비상 조명 시스템과 연결된 케이블에 미세한 합선을 일으켰다. 그것은 아주 작은 교란이었지만 전체 보안 시스템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서연의 모니터에 적의 시스템 전체가 순간적으로 다운되는 결정적인 빈틈이 나타났다. 찾았어. 서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에이펙스 타워의 중앙 통제 시스템,
케르베로스의 심장부로 침투했다. 마침내 최상층에 도달한 지훈의 팀은 최태민의 개인 경호원들과 마주쳤다. 좁은 복도에서 격렬한 총격전과 육탄전이 벌어졌다. 지훈은 더 이상 점잖은 CEO가 아니었다. 그는 맹수처럼 싸웠다. 그의 모든 움직임에는 아들을 빼앗긴 아버지의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마지막 경호원을 쓰러뜨린 그는 굳게 닫힌 펜트하우스의 문을 향해 돌진했다. 강지훈이 문을 박차고 들어서는 순간 사무실 안의 모든 것이 멈췄다. 최태민은 방 중앙에서 민준을 자신의 몸 앞에 내세운 채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더 이상 다가오지 마, 강지훈. 다가오면 이 아이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다. 그것은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지훈은 그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두 손을 들어 보이며 그와 마주섰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타워의 모든 비상 시스템을 장악했다. 사무실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동시에 귀를 찢을 듯한 비상 경보음이 울려 퍼지고 붉은색 비상등이 섬광처럼 터지며 모든 것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최태민이 순간적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당황한 틈을 타 강지훈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최태민의 손목을 꺾어 총을 빼앗고 동시에 민준을 안전하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모든 것이 끝났다. 붉은 비상등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는 방 안에서 강지훈은 아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그의 얼굴을 적신 것은 땀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박진우의 팀이 들어와 무력화된 최태민을 제압했다. 지휘본부에서 서연은 자신이 제어하는 카메라를 통해 아들이 안전한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다. 에이펙스 타워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경보음은 마치 그들의 승리를 알리는 교향곡처럼 들렸다. 그리고 저 멀리 정의의 도착을 알리는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에이펙스 타워의 로비는 경찰과 구급대원 그리고 냄새를 맡고 몰려든 기자들로 인해 거대한 혼돈의 장이 되어 있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자켓으로 민준의 얼굴을 가려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로부터 아이를 보호했다. 잠시 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내려온 한서연이 그들에게 달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남자를 끌어안았다. CEO와 개발자,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은 가장 원초적인 형태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안도했다. 모든 싸움이 끝난 그 순간 그들은 비로소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몇 주가 흐르는 동안 세상은 최태민의 몰락을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한서연이 심어놓은 트로이의 목마가 에이펙스 서버에서 빼낸 데이터는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드러냈다. 최태민은 아동 납치 혐의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 기업 스파이 행위, 뇌물 공여 등 수십 개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강철 같던 그의 제국 에이펙스 다이내믹스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반대로 강지훈의 이름은 모든 혐의를 벗었고 그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영웅으로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외부의 폭풍이 잦아들자 펜트하우스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곳은 더 이상 전쟁 지휘본부나 안전가옥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보금자리가 되었다. 어느 조용한 저녁, 강지훈과 한서연은 5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기로 했다. 지훈은 그날 아침 갑자기 쓰러진 아버지를 위해 급하게 떠나야만 했던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그녀를 잊지 않고 그녀를 찾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서연 역시 그가 남겨둔 돈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오해를 남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서로를 향한 원망이 아닌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길고 길었던 오해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마주 보았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신뢰와 사랑의 싹이 돋아났다. 이제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일상은 서툴지만 행복한 순간들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아들을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다 주방을 온통 연기로 가득 채우는 실수를 저질렀다. 서연은 일 중독이었던 그에게 소파에 편안히 누워 아무 생각 없이 영화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민준이가 처음으로 그의 손을 잡으며 아빠라고 불렀다. 그 꾸밈 없고 자연스러운 한마디에 강지우는 난생 처음으로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키메라 프로젝트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지우는 서연의 기술을 넥서스에 흡수하는 대신 그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넥서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한서연을 CEO로 하는 독립적인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했다. 그녀의 꿈이 그의 지원을 받아 현실이 된 것이다. 그들은 키메라를 넥서스의 제품이 아닌 두 회사의 공동 프로젝트로 세상에 발표했다. 그것은 그들의 전문적인 파트너십과 개인적인 관계를 모두 상징하는 완벽한 결합이었다. 1년 후 키메라 프로젝트의 공식 런칭 행사가 열렸다. 행사장은 미래를 바꿀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단상 위에는 이제 어엿한 부부가 된 강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훌쩍 자란 민준이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로운 천재나 고독한 황제가 아니었다.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하는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행사가 끝난 후 그들 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옥상 정원으로 올라왔다.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들은 지나온 험난한 여정을 돌아보았다. 강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민준이는 두 사람의 품에 안겨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많은 오해와 위협, 그리고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닿았다. 그들은 사랑뿐만 아니라 서로라는 이름의 집을 찾았다. 차가운 도시의 밤하늘 아래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